예, 지금 바이든 후보가 단상에 섰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도 아마 할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언론과 제 동료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제 민주주의가 바로 이 나라의 심장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바 있습니다. 200년간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이번 대선의 투표율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억 5천만 명 이상이 투표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는 국민에 의한 정부,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하는 이러한 이상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지가 미국의 대통령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미국의 대통령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충분한 수의 주를 승리를 하고 있고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표가 완료되면 우리가 승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표가 개표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경합주에서 우리는 2만 표 이상의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갔던 격차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미시건주에서도 그렇습니다. 미시건에서 개표는 오늘 중으로 아마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펜실베니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 용지는 모두 개표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우편 투표에서는 우리가 78% 이상의 득표율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애리조나 그리고 네브래스카 제2선거구를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인 전 국민의 투표수에서도 승리하고 있고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300만 표 이상 제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후보와 저는 역사상 가장 많은 득표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7천만 표 이상을 득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캠페인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번 대통령 선거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현직 대통령에 맞서서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저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캠페인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미국인으로서 해왔던 바를 계속해 나가야만 합니다. 선거철에 그런 갈등을 뒤로하고 긴장을 낮추고 우리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단결해야 합니다. 치유하고 하나의 국민으로서 협력해야만 합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서로 다른 관점이 충돌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저는 우리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반대편을 적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가 미국인으로서 단결할 수 있는 그 공통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결코 분열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 후보로서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지만 저는 미국인 모두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결코 특정 정당의 편을 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을 대표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미국인들을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바로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저는 저를 위해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저에게 투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모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표가 개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민주주의를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너무나도 많은 싸움을 치루어왔고 너무나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그런 고통을 더 이상 겪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미국인들은 결코 침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미국인들은 결코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만의 승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인들의 승리,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민주당주, 공화당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 합중국이 있을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지금 델러웨어의 윌링턴에서 조금 전 연설을 했고요. 모든 표가 검표돼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승리를 선언하지는 않았고 그렇지만 모든 검표가 끝나면 자신이 승자가 되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CNN의 월프 블리처로부터 지금 선거 판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망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CNN에서는 조 바이든이 미시간주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미시간주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에서 승리를 예감하는 듯한 바이든 후보 연설 들으셨습니다. 네, 어젯밤까지 혼전이었는데 밤새 윤곽이 좀 뚜렷해졌습니다. 서서히 미국 차기 대통령이 바이든으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초박빙이었던 주요 주에서 바이든이 역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213명, 바이든은 253명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바이든이 17명만 더 가져오면 끝납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곳은 6개 주입니다. 마지막까지 격전을 벌이는 네바다주는 현재 바이든이 1% 내외로 근소하게 우세합니다. 선거인단 16명을 뽑는 미시간주에서는 트럼프가 앞서 나가다 우르시간으로 자정 직전 바이든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한때 10%포인트, 약 70만 표 가까이 트럼프가 이기고 있던 펜실베니아주는 여전히 트럼프가 앞서고 있지만 표 차이는 30만 표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니아주는 우편 투표를 6일 도착하는 것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박빙 승부가 계속되면 모든 개표를 마칠 때까지 최종 승부가 결정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표가 계속되고 있는 위스콘신도 바이든이 역전했습니다. 줄곧 트럼프가 앞서던 위스콘신 주에서는 개표 81%가 진행될 무렵 바이든이 선거인단 10명을 확보했습니다. 박빙 승부에 역전된 트럼프 캠프 측은 위스콘신주의 재검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개표 결과에 심각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정행위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시간주의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펜실베니아주의 개표 중단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우편 투표에 대한 기준이 각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종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승리 선언은 누구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네,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조금 전 연단에 올라 연설을 했는데요. 개표가 완료되면 자신이 승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분명히 이기고 있었는데 이상하다면서 우편 투표에 다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여은규 특파원, 바이든 후보 입장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승자 선언은 아니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다. 국민들의 의지가 대통령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승자 선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자신의 승리를 전제로 트럼프의 불복 가능성에 경고를 보내는 사실상의 승자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특히 개표가 완료되면 승리할 거라고 믿는다면서 개표는 반드시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트럼프 측을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바이든은 또 펜실베이니아는 좋은 느낌이다 라면서 펜실베이니아 역시 역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선거 갈등을 뒤로하고 협력해야 한다. 분열은 안 된다 라면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트럼프의 불복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후보들이 결과 발표 전에 이렇게 많이 연설하는 건 또 처음 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부터 그랬지만 계속 우편 투표를 문제 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북부 공업지대 러스트벨트 3개 주에서 앞서가던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 그리고 위스콘신에서 역전을 당하자 트위터를 통해서 우편 투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날 밤에는 민주당이 운영하거나 지배한 많은 핵심주에서 확고한 우위를 보이고 있었는데 놀랄만한 투표용지 더미가 개표되면서 이런 우위가 하나씩 마법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면서 매우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편 투표 더미가 개표될 때마다 그렇게 압도적이고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느냐면서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선거 전부터 이미 제기해왔던 우편 투표는 사기라는 주장을 다시 꺼내든 겁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트럼프 캠프 측이 위스콘신 재검표 그리고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개표 중단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예, 사고 염려도 그간 많았는데 백악관 근처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흉기에 찔렸다고요. 네, 선거 다음 날인 4일 새벽 백악관 근처에서 여성 1명과 남성 2명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부터 보시죠. 백악관에서 2블럭 떨어진 곳인데요. 여러 명이 한데 엉켜서 몸싸움 벌이고 한 남성이 얼굴을 감싸고 걸어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여성 1명, 남성 2명인데 이들 중 적어도 1명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구구단체 프라우드 보이즈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해자들이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의 일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미국 언론들도 누가 이기는 건지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 지금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모두 자기가 이겼다면서 승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 언론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투표용지가 선거일 이후에 며칠 동안 집계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러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경우에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개표 과정이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4년 전에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낙승을 예상했다가 망신을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섣부른 예측을 삼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미국 대선이 사상 유례없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뉴욕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크게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소식에 하락세로 출발했지만은 결국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는 대선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일제히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0.9%, S&P 500 지수는 1.7%, 나스닥 지수는 2.8% 오르며 장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바이든 후보가 위스콘신과 미시간 등 핵심 경합주에서 앞서 나가자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인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등에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그래도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34%, S&P 500 지수는 2.2%, 나스닥 지수는 3.85%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상승을 이끈 건 대형 기술주들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이 8.3%, 아마존이 6.3% 폭등했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4%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대형 IT 기업들이 증시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피난처 역할을 해 주목받은 데다 민주당의 상환 탈환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인상이 어려워진 상황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미국 대선 개표 상황을 주시하며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는 1.67% 올랐고 독일 증시는 1.95%, 프랑스 증시도 2.44% 상승하며 장을 끝냈습니다.
국제유가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4% 뛰는 등 급등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공화당의 상원 유지로 대규모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0.7%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유럽이 코로나19로 비상 상황입니다.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은 겨울이 되면서 코로나 2차 팬데믹이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현장 투표와 집회가 진행되면서 1, 2주 뒤에는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영국 하원이 전국의 음식점과 술집 등 비필수 업종의 영업을 오늘부터 4주간 중지시켰습니다. 다만 지난 3월 1차 봉쇄 조치 때와는 달리 포장과 배달이 가능하고 학교와 대학은 문을 엽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5천여 명을 넘어설 만큼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선 프랑스는 결국 독일 등 주변 국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수도 파리에서만 30초에 1명꼴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의료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유럽 각국에서는 겨울과 함께 코로나 2차 팬데믹이 사실상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헝가리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5일간의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Ezért a kormány úgy döntött, hogy ma éjféltől ismét bevezetjük a rendkívüli jogrendet, és arra kérjük az országgyűlést, hogy ezt a rendkívüli helyzetet 90 nappal hosszabbítsa meg. 이탈리아도 전국 주요 도시의 야간 통행을 금지하고 쇼핑센터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치른 미국에서는 코로나 확산에 대한 보건당국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현장 투표와 집회가 진행되면서 1, 2주 뒤에는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만입니다.